오늘은 2022년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. 지금은 오후 3시 52분이고요.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쉬었어요. 왜냐면 살짝 멘탈이 깨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에 예측을 했던 게 빗나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손실을 좀 받고 살짝 멘탈이 깨져 있었어요. 지난번까지 제가 했던 예상과 이 예상 지점이 여기죠. 이 부분 물음표 지점까지 제가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영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이 단기적으로 틀렸어요. 틀렸고 24,000 초반을 찍고 지금 다시 이 원래 예상했던 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방송을 이제 막 시작했고,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차트 하나는 잘 본다라는 나름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어서였는데, 그 예상치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방송을 할 만한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되어 있는가, 자격이 있는가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짧은 방황을 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차트가 제 예상치를 벗어나서 그냥 다시 올라가 버렸으면 그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제 트레이드 레코드와 제 어떤 차트를 추적하는, 트래킹하는 이 능력도 계속 레코딩을 할 겸 방송을 시작했고, 또 그 기록들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시작을 했는데, 이렇게 못 맞히게 되면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. 그랬습니다. 어쨌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. 그렇지만 또 가격이 다시 원래 물음표 찍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, 나는 왜 예상치 이런 급등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한 건지, 이런 부분도 좀 반성을 해보고, 그리고 현재 이제 차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주 정도 쉬었네요. 한 주 한 9일 정도를 쉬었네요. 살짝 멘탈이 깨졌다기보다는 약간 낙담했던 중이었어요.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30,000대에서 6월 13일 정도에 20,000대로 차트가 미끄러졌고, 내려오자마자 거의 그 최저점인 17,600 정도를 찍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그 휴일을 맞는 노동절이니 독립 기념일이니 이런 휴일장을 맞아서 원래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 같은 이 전문가들과 미디어들의 예상치가 있었는데, 미국 증시의 거래가 없는 날을 틈타서 세력들이 가격을 올렸고, 그 가격을 올려서 다시 21,000, 22,000 이 사이를 몇 번을 플럭추에이션을 했어요. 그리고 이때 이 제롬 파월 그 청문회, 상원 하원 청문회도 있었고, 좀 볼까요? 그리고 이 사이에 셀시어스 이런 가상화폐 관련 대출 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이 일들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파산함으로써 이 줄줄이 파산하는 일들이 있었고,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기로 가느냐, 세계 경제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과 맞물려서 리세션, 글로벌 리세션으로 가느냐, 또 이 사이에 개도국들이 줄줄이 파산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경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
정부가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고,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, 러시아가 가스를 가지고 유럽의 경제 상황을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안 좋았죠. 그리고 이 잠깐 올라가는 듯 보였는데,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숏을 잡으면 롱으로 내려가는 이 가격을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고, 이제 잘 내려가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요 시점에서 그 거래량의 어노말리가 생겼고, 이 어노말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. 그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 건데, 터진 다음부터 지금 여전히 거래량이 터진 시점 전과 거래량이 터진 시점 후가 달라요.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이 차트에서 의미하는 건 매물대가 빠르게 변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, 이 시점 이전으로는 한 일주일, 2주일 걸릴 만한 어떤 거래 내역들이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부터는 한 기간을 두세 배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리세션, 그러니까 하향으로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제가 업부스터를 설치해 놓고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 업부스터가 동작을 했었을 때 상승을 맞게 될 거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맞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죠. 그렇긴 하지만 이 상승을 위한 그 반등 장치가 한 2400에서 21200, 1400 정도에 존재하고,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이제 부스팅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이제 지나갔는데, 저는 이 반등 장치를 잠깐 터치하는 정도로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이 시점에서 크게 떨어질 거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,000, 2만 이하대로 갈 거다. 왜냐면 이 당시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, 전망치가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거래량이 터진 것이 하향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하향 재료로 크게 사용될 거다. 근데 이 반등 장치가 좀 이상하긴 하다. 이게 한번 터지면 터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하나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은 게, 매물대가 중간에 역전하는 현상이 생기긴 했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, 2만, 3만, 4만에 이제 쌓였던 매물대가 사실 밑으로 떨어지는 역배열이었는데, 이 거래량이 빠르게 터진 다음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만, 3만, 4만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정배열로 쌓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업부스터가 두 개가 동시에 터지면 살짝 반등이 좀 세게 오긴 하겠구나 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이 장치를 말씀드렸었어요. 그리고서는 CPI 지수 발표가 나왔죠. 그리고 CPI 지수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했는데, 그게 아마 이 지점일 거예요.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했는데, 희한하게 CPI 지수가 발표가 난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해서, 페드 월러 이사가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. CPI 지수가 높고 금리가 75포인트 또는 100포인트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게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, 이런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, 이 반등 장치를 맞고 가격이 그냥 튀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제 예상치는 원래 이 구간에 들어오는 게 제 예상치였는데, 이 구간을 훨씬 상회한 24,200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, 내 예상이 틀려도 크게 틀렸구나. 난 최소한 이 구간에서 사이드워크를 할 줄 알았는데,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, 터질 때 이 차트가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게, 이 발산형 상승 형태가 나와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 올라가는
이 가격의 최고점들과 최저점들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이게 벌어지는 형태의 트렌드 라인이 두 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발산형이라고 보는데, 이 발산형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이 한동안 지속된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리고 이 반등장치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, 이 반등장치 끝 지점에서 희한하게 발산형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터지게 되죠. 제가 요맘때쯤 그 유튜브에 있는 CNBC의 그 제니라는 여자분의 영상을 올려놓고,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저점이니까 무조건 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, 이 진짜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 부분은 사실 또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지만,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한 세력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이런 몇 가지 반등 차트상의 기술적 반등 장치, 그리고 뭐 이 월러이사 연설이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을 올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서 24,200까지 찍게 됩니다. 사실 24,200이면은 이 2만 3만 사이의 매물대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예요.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최대 2만 6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2만대, 그러니까 하향형이라고 다운스윙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제가 24,200인데 26,00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내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, 내가 시장의 어떤 심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라는 이 생각을 했던 거죠. 근데 24,200에서 다시 이 발산형 패턴을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. 그래도 이 하향형 패턴이 현재 다시 21,000 정도에서 매물대를 쌓고 있기 때문에, 제가 이제 차트 분석에다 매물대도 그려 넣을 거예요. 이건 원래 제가 잘 그려 넣지 않는데, 왜냐면 제 노하우들이 좀 있는 거라서. 네, 이 매물대까지 그려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듣는 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크리티컬한 매물대는 차트에 그려 넣을게요. 그래서 차트에 그려지는 매물대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, 이것까지 보고 얘기하자면, 저는 이제 페이크 헤드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 기사를 보니까 42,000에서 42,000을 찍었던 건 사실 어닝 시즌하고 관련된 뉴스들이 있어서 또 한참 부양을 했던 건데, 그 어닝 시즌은 그 반도체나 IT 쪽들의 어닝 프라이스는, 어닝 리절트는 페이크 헤드다,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말 차트만 보면은 읽어낼 수 있는 거를 뉴스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읽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뉴스는 이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피셜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, 차트만 봤다면 오히려 이 약간의 상승을 조금 더 잘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시점에 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겠다 라는 생각에 이 정배열이라든지 반등 장치를 그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차트를 보는 이 스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. 정말 어떤 면에선 매크로 상황보다는 이 차트에 쓰여진 것만 봐야 되겠다. 왜냐면은 결국에 차트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들을 보는 게 더 혼란스럽지 않는가, 심리전에서 제가 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.
그래서 현재는 24,200을 찍고 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, 그리고 또 뉴스에서는 지금 역시 이건 페이크 헤드였다,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, 일단 여기서 더 떨어질진 알 수 없어요. 21,000 정도에서 또 다시 사이드워크를 할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FOMC가 이제 금리 인상폭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2달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 2달 동안의 약간 방학, 위기 완화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조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반등 장치까지 써서 이미 올려놓은 김에 이 천 정도 26,000, 28,000까지는 열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, 한 2달 정도 동안 이 천장 또는 2만 정도의 이 폭을 가지고 굉장히 춤을 추지 않을까. 일단 FOMC는 75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 페드 와치를 보면 더 높기 때문에 페드와치의 75포인트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일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약간의 상승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. 왜냐면 발산형 상승 그 채널은 깨고 내려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다른 국면을 차트는 맞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했고요. 이게 어려운 게 오히려 뉴스가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뉴스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심어주게 되는 경험을 이번에 좀 톡톡히 해서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또 무시할 수는 없죠. 왜냐면 그런 세력이나 그런 세력에 의한 또 여론이 이 대중 심리를 또 이끌고 가서 큰 물결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항상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,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가상화폐와 세계경제 그리고 차트 채널의 에리였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